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두 후보 간의 인물 그리고 경륜, 그 실력 차이가 분명함에도 그 지지율 차이가 아주 박빙인 그런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한 저희 견해를 밝혀봅니다. 첫 번째, 형수 욕설 사건입니다. 누구든 욕을 하는 것은 나쁩니다. 더구나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했다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일이다. 사람들은 이런 프레임으로 그를 비난하며 이런 자를 어떻게 대통령을 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거품을 뭅니다. 전후 좌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느 누군들 수긍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형이란 자가 성남시의 이권이란 이권에는 다 개입하려 하고 사사건건 동생 이름 팔아서 시정을 문란시키며 전화 안 받는다고 비서에게 쌍욕이나 해대고. 어디 갔냐고? 아니, 어느 왜 행사에? 하시냐고요? 뭐라고? 왜 욕을 하세요? 그 새끼 어디 갔냐니까. 욕을 하든 뭐든. 네가 뭐야 이 새끼야? 네가 내 씨발 야, 이 새끼 뒤질라고. 너 죽일까? 야, 이 새끼야. 동생에게 말 안 해준다고 부부가 합세해서 친어머니를 두드려 패고 집에 불까지 지르려는 또라이짓까지 서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도 점잖게 아 형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참으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일에 그런 분이 정말로 계신다면 성인으로서 추앙받거나 아니면 벨도 없는 인간이라 무시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만큼 보편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만일 제가 그 경우라면 나는 어땠을까? 만일 윤이 그 경우라면 그는 어땠을까? 그 이상의 욕설은 물론 당장 찾아가서 두들겨 패버리거나 구속시켜버리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충분히 짐작합니다. 욕 한 번 안 했다고 도덕성이 담보되지 않듯 욕 한 번 했다고 도덕성이 훼손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은 도덕군져야 한다는 이런 프레임을 깨버려야 합니다. 깨버리셔야 합니다. 무능한 대통령보다는 때로는 쌍욕도 할 줄 아는 인간적이고 유능한 대통령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인군자를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의 욕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대장동 사건입니다. 언젠가 제가 밝혔듯 이 사건은 첫째, 부장이 저조할 경우 공공환수금액이 저조할 것에 대비해서 그 금액을 미리 정해서 환수를 했는데 예상보다 분양 여건이 훨씬 좋아서 민간업체가 예상을 뛰어넘는 이익을 가져간 개발 사업으로서, 두 번째, 그 과정에 부패한 권력과의 더러운 결탁과 뇌물수수가 오간 전형적 개발 사업에 불과한데, 그리고 또 이 결탁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적 이익이 국힘이 가져갔고 이것이 팩트인데, 그리고 그것뿐이라면 그나마 애교로 봐줄 만도 한데, 그런데 세 번째, 그 과정에 자본금 3억여 원으로 수조원을 벌게 했다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선동경제학이 많아서 참호 고쳐될 게 리스크는 없지만 하여튼 남는 거는 다 먹게 그렇게 설계를 해준 거냐. 이 유치한 논리가 순전한 국민들의 적개심을 자극해서 마치 이렇게 될 줄 알고 처음부터 기획하고 의도한 장본인 양 이 후보를 매도하여 지지율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린 매우 교활하고 악질적인 선동공작이라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니 이는 페어플라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주제하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엔 자본금뿐 아니라 수조 원대의 금융과 그리고 실패할 때에 따른 그런 리스크 테이킹이 들어있습니다. 국힘당도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마치 모르는 양 선동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밝혔는데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사건의 본질을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아니라면 그 또한 존중할 것이며, 아 그게 그렇게 된 일이로구나,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고 판단해야 후회가 덜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제가 보내드린 영상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선거 판세가 빡빡해요. 이렇게
빡빡한데 여론조사표를 보니까 미결정이 제일 많은 게 2030이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미 작물이 자라있는 데는 갈 수가 없어. 그 빈 땅이 있는 데서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층이 이념적으로 그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를 않고 그 역사적으로 볼 때 1번 당이나 2번 당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서로 악연을 맺어가지고 아주 왼수 사이가 된 그런 집단적으로 왼수가 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지금 20대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난 탄핵 때는 엄청 탄핵에 찬성했다가 그럼 지금 작년 재보궐선거 때는 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할 때 왕창 또 국민의힘을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이걸 다 잡아야 되겠다 해서 막 했는데 좀 오버했어. 남자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여성 쪽에서 반작용이 또 있죠. 그렇게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하튼 여기가 유동적이에요. 여기가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도 높고요. 상대적으로 2030이. 그리고 심상정 후보 지지율도 높아요. 거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뺏어먹을 게 많은 거야. 거기 아직까지. 거대 양당이.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주목하게 되고 제가 사실을 말하면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청년 문제를 떠드는 거지. 대선 지나고 나면 또 잠잠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반복해서는 별로 비전이 없고요.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부탁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거는 기성세대한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 뭐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그 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몰라요, 어차피. 매 세대는 그전 세대보다 훌륭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더 똑똑하고요. 더 많이 배우고요. 더 진취적이고요. 더 창의성이 강하고요. 그래요, 우리 현대사에서는. 그러니까 기성세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자기들끼리 답을 찾고 그 찾은 답을 가지고 그냥 부딪히는 이런 방식으로 뭐 되들어야 뭐가 바뀌지. 뭐 기성세대한테 뭐 부탁해봤자 저는 될 거 없다. 이렇게 봐요. 그냥 이용만 해먹는 거지. 뭐 참여라는 의미가 사실 또 뭐 적극적으로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위해 주는 척 시혜 대상으로 하지 말고 공간을 열어주면 저는 우리 부모 세대의 그 교육열과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문화 대국 그리고 기술 강국에서 큰 이 컴플렉스도 없는 그야말로 첫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듣기 좋은 얘기긴 한데요. 뭐 정치하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용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정당들 믿지 마시고 기성세대 믿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답을 찾고 그 찾은 답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부딪히라 세상하고. 안 그러고는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 거짓말이야. 내가 볼 때는. 네, 아니 결론 자체는 같은 얘기입니다. 예, 예. 그렇죠. 청년들이 우리가 소통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시혜하고 가르쳐 주는 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꼰대라는 규정 우리가 구속받고 시혜 대상이 아니다. 구속받는 시혜 대상이 아니다.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느끼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앞 세대보다 뒷 세대는 훨씬 더 발전된 인류다. 늘 신인류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거 내지는 우리가 이룬 것들에다가 그 다음 세대를 끼워 맞추려는 게 아니라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60대들이 좀 특이한 세대예요. 제가 60대 중반인데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고약하냐 하면요. 제 세대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이건 이런 거고요. 엄마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이러면 그래 내가 뭐 알겠노. 네가 잘 알지.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이랬어요. 지금 이 60대들은 자식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뭐 한다고 그래? 그래요. 되게 고약해요. 저는 제가 60대인데 이런 세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지 마라. 답을 구하지 마라. 그냥 부딪혀라. 세상하고. 그리고 뭐 정당에서 가만히설로 언론에서 가만히설로 뭐 청년들 생각해주는 척 하는데 그냥 다 장사하는 거다 그거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예. 예. 그 액세서리로 쓰고 또 그때마다 동원하고 그냥 표의 숫자로 보는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 정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서 청년들의 입니다. 이재선 회계사인데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재명이 바꿔봐. 아, 지금 시장님 행사 중이신데. 그 새끼 어디 갔어? 그 새끼 어디 회사 갔어?
내가 싸라고 할 테니까 어디 갔어? 여보세요. 어디 갔냐고? 아니, 어느 왜 행사야? 하시냐고요? 뭐라고? 왜 욕을 하세요? 그 새끼 어디 갔냐니까 욕을 하던마도 네가 뭐야 이 새끼야? 네가 내 씨발 야, 이 새끼야 뒤질라고 너 죽일까? 야 이 새끼야 네 깡패야 이 새끼야 너 여보세요.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내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56개월 동네 이 새끼야 프레카를 붙인 내 개새끼야 이 새끼야 개새끼? 이재명 바꿔 이 새끼야 이재명 바꿔 이 새끼야 개새끼? 그래 이 새끼야 뭐라고 그래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 너 깡패지 이 새끼야 야 수행 비서 이 새끼야 씨발 환장을 했나, 이씨. 그래 이 새끼 죽으려고 했다 이 새끼 전라도 깡패냐 너라 이 새끼야 내가 지금 전화 다시 하니까 내 전화로 내가 할게. 해라 이 새끼 녹음해라 이 새끼야 내가 이재명이가 그저 민주당에서 건물당에서 공천을 하는 그 앞에서 욕쟁이 거짓말쟁이로 1인시 할 겁니다. 그리고 출마를 해서 만약에 대선에 나온다면 제가 일본 우리 집사람을 출마시켜서 1번은 욕쟁이, 2번은 거짓말쟁이, 3번은 공약을 써서 끌어들인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은 광주 학살을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의사회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국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진짜 현재 말하는 것들을 지킬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의 이력, 말하면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었는가 바꾸지 않고 일관성이 있는가를 가지고 결국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죠. 전에도 뭔가를 맡겼을 때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가 권력자를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성을 보는 이유는 누구든지 권력을 잡으면 휘두르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하고 임기를 제한하고 이렇게 해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을 못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그것을 사적인 목적으로 또는 자기의 감정적인 어떤 이유로 저 권력을 잘못 오남용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을 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메탈도를 했잖아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이 사람이 공직자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되는 도덕적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약간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